권승철의 선행 승부 1월 18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3경기에 출전했었던 전원규 한 바퀴 타이밍을 잡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성기가 전원규를 상대로 직선 추입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민성기의 선행을 전원규가 활용해 나갔어야 되는데 작년 다소 좀 주춤했었던 전원규 과감하게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 자체가 종속이 꺼지는 시속이다 보니까 민성기가 여유있게 전원규까지 넘어서면서 다소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경주들은 14라운드 정하늘하고 안창진, 15라운드 성락송하고 임유섭, 16라운드 김희준이 막혀 나갔습니다만 이진웅 낙차 원인 제공하다 보니까 정재원이 착순과 진입하면서 류재라고 정재원의 동반 입상 쉽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광명 13라운드 재열이 출전하고 있죠. 4라운드 정하늘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15라운드는 성락송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안창진, 박경호, 조지현이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성락송의 직선 추입발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16라운드 전원규 다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임유섭의 선행 활약에 나가면서 정재현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자존심 회복해 나가는 데서는 좀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원래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재림, 임유섭, 조지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재림, 임유섭, 조지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몇 인터벌 내용만 살펴보면 이재림, 양규원, 주석진, 유지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재림이 오랜만에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는데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유지은이 젖히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유섭, 김원진, 류재열, 김민준, 안창진, 이진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긴 거리 나섰던 임유섭이 끝까지 버텨내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세종팀 조주현하고 김관희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조주현의 선행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관희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라운드 류재열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류재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성기를 활용해 나가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엄정이라고 김원진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열이 팀 선배 김원진이 있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원진 수성팀에서 류재열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재림의 직선 추입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군다나 배수철이 힘을 쓰고 이재림이 막혀 나가고 윤민우가 경주를 주대 나가게 된다면 민성기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좀 류재열이 김원진까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기는 다소 좀 버겁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수철이 때리고 이재림이 몰고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성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전일 민성기가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 홈이 막혀 나가면서 추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이번 패서 민성기를 뒤에다 붙이기보다는 좀 앞선에서 힘을 쓰면서 류재열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수철의 선행 활에 나갈 수 있는 이재림을 좀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직선 추입 대결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재림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은 이재림이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배수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승벽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류재열하고 이재림의 동반 입상 충분히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이재림이라는 점에서 류재열과 이재림의 동반 입상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민성기가 결승까지 이름 올렸기 때문에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류재열이 몰고 가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성기가 때렸을 때는 종속이 좀 많이 다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류재열이 끝까지 민성기 믿고 경주 펼쳐 나가기는 다소 좀 버겁다는 점에서 이재림의 직선 추입발이 좀 더 나은 그래도 이 민성기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배수철이 힘을 씁니다. 이재림이 올가고 윤민우가 따라 나섰을 때 민성기를 앞에다 두고 류재열이 경주 풀어 나가게 된다면, 엄정이라고 김원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배수철의 선행 시속을 민성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재림이 직선에서 추입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류재열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재림하고 배수철의 동반 입장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민우가 요즘 뭐 차분하게 마케만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재림이 직선 넘어서게 된다면 뭐 잘만 하면 뭐 윤민우도 쫓아 나서면서 최근 부진 만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등급 사정 심사 때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심사 때는 2점수 때면 무조건 강급이에요. 뭔가 좀 승벽을 발휘 나가면서 점수를 또박또박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재림하고 윤민의 동반 입상 함께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재림이 가면 배수철과 협공을 우선 하시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뭐 류재열, 민성기, 이재림이 유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류재열이 민성기, 엄정희를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이재림이 배수철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재림도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승부라고 한다면 이재림과 배수철의 협공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류재열과 민성기, 이재림 중에서는 이재림의 직선 추입발을 한번 먼저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면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이번 패선 뭐 정하늘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 경주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소 좀 어수선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결국 정하늘이 안창진 활약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정하늘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석희원이 힘을 쓰고 정하늘이 몰고 가고 그 뒤를 정재환, 김명섭이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석희원이 임유섭의 뒤를 막해 나갔습니다. 쫓아가지는 못했어요. 성낙성에게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석혜원, 그만큼은 힘을 씁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희속감은 괜찮다면 정하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석혜원이 시속이 나오지가 않는다면 4번의 뒷자리는 정전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동서울팀 선후배였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패성에서만큼은 정하늘하고 정재환, 정하늘하고 석혜윤인데, 전 석혜윤의 선정 가능성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고 싶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시속감은 좋다면 정하늘도 무리해서까지 뭐 정재환을 챙겨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특성급에서 또 떠오르고 있는 석혜윤이라는 점에서 전 4번하고 정하늘하고 석혜윤의 동반 입상 쪽이 먼저 정하늘하고 정재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석혜윤이 착순권 진입하든 뭐 정재환이 착순권 진입하든 후미는 김명섭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하늘 인정하고 넘어서면 정재환, 버텨내면 석혜윤인데 전 석혜윤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라운드입니다. 성낙송이 확실하게 노련을 했습니다. 이민섭의 흠이 밀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직선 후다닥은 상당히 좋았었던 성낙송, 연대세력이 이영구하고 최혜영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영구가 힘을 쓰게 된다면 성낙송하고 최영이 경주를 지도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최영이 잘 쫓아가면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패성 박경호가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박경호가 힘을 쓰고 안창진, 여기에 조지현이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조지현하고 안창진, 박경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성낙송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성낙송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창진의 흠이 공략해 나가거나 박경호의 선행을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뭐 성낙송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대들과 협공보다는 안창진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성낙송과 안창진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박경호가 때리고 성낙송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은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대타 출전했었던 박경호가 힘을 썼는데 안창진이 몰고 가요. 성낙송은 안창진보다는 우승하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박경호를 몰고 하면서 안창진을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낙송의 뒷자리 박경호가 막혀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낙송의 타겟은 안창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앞선 경주 이영구가 자리 잡고 성낙송하고 최영이 자리 잡았을 때 박경호가 때리고
그리고 안창진 여기에 조지현이 때리고 안창진 박경호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성락송이 빼앗는 데 실패하면 비노조 소들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노련한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성락송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과감하게 노려보게 된다면야 안창진하고 박경호죠. 안창진하고 조지현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성락송과 안창진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좀 더 낮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성락송하고 이용구를 묶어서 상황에 따라서 최용도 전일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성락송이 빠지게 된다면 비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송 인정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 이용과 협공보다는 안창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라운드입니다. 전원규가 작년 연말부터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항상 선행 승부보다는 좀 마크 추비한 작전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선행 나섰을 때는 종속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잡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전일도 전원규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괜찮았습니다. 200 시속이 11초 대 초반이 끊어졌는데 문제는 종속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민성기에게도 잡히면서 2차권에 민성기가 어렵게 추입한 것이 아니라 여유있게 추입이 나왔었던 전원규라는 점에서 다소 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은 임유섭이 있기 때문에 몰고 가는 견주가 가능하죠. 정지현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규가 정지현까지 챙겨나가기보다는 임유섭의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견주력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원규하고 임유섭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우선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현 전 원규의 뒷자리를 정재현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기존 수도급 선수들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유섭이 자꾸 때리면 11조 대 초반이기 때문에 전원규가 여유있게 임유섭을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수리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전원규하고 임유섭이죠. 전원규하고 정재현의 동반 입상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취입당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었던 전원규이긴 합니다만 금일만큼은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은 맞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어요. 김관희가 힘을 쓰고 임유섭이 몰고 갔을 때 전원기가 따라 나섰을 때 임유섭이 김관희를 상대로 반바퀴 지점에서 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전원규가 넘어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정재원에게 직선에서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류지열의 뒷자리 김희준이 막해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김희준이 이진웅 찍어 누르려고 하다가 결국 정재원이 류지열의 뒤를 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원규가 빠지게 된다면야 임유섭하고 정재원이라든지 임유섭하고 김관희 정도는 공격적으로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규하고 임유섭, 전원규하고 정재원 공략해봐야 2배 내외에서 1.5배 내외에서 배당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게 된다면야 임유섭의 정재원, 임유섭의 김관희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갈 수 있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전원규하고 임유섭이냐, 전원규하고 정재원이냐를 놓고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안정감 있는 견주로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라운드는 다소 좀 성락성의 고전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